예, 안녕하세요. 의생면공학 시작합시다. 어, 출결을 먼저 할게요. 761로 하시고요. 네, 화면 공유 시작했습니다. 어, 자, 우리가 해서 뭐 단위들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치 계산법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앞부분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들을 했었고요. 이제 조금 더 어, 잠깐만요. 예, 이제 페이지를 찾느라고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매스 밸런스 간단하게 해봤었죠. 여기까지 했었고, 예, 그래프도 봤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 이걸 매스 밸런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예, 수학적으로는 동일한 기법입니다. 예, 미분식을 세워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일종의 매스 밸런스의 어, 뭐 변형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어, 문제가 영어로 써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 뭐 차를 샀다고 되어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6만 5천 달러, 6만 5천을 빌렸을 때 5년간 5년간 갚고 이자율이 6%라고 써져 있어요. 예, 그다음에 뒷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compounded annually라는 것은 복리라는 뜻입니다. 복리. 그러니까 어, 그 이자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곱하기를 해서 붙는다는 소리죠. 예. 그래서 매달 내야 될 돈이 얼마인지 5년에 딱 맞춰서 갚기 위해서 5년 동안 갚았을 때 어, 갚게 되는 총량은 얼마인지, 당연히 원래 금액보다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자를 내게 될 텐데 그 내게 된 이자는 얼마인지, 그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식을 세우고 푸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요. 뭘 물어봤나요? 출결 번호요? 9761. 네. 그리고 공개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이걸 비공개로 다시 또 답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수업 진행하고 뭐 발표 자료 이거 PPT 정리하고 이러느라고. 예, 그냥 안 그러면 제가 뜬금없이 얘기를 다시 하는 게처럼 되니까. 그리고 음소거 좀 해주세요. 음소거 하지 않은 학생이 있는 것 같네요. 잠깐만요. 제가 미안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다시 이어서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해됐죠? 예, 그래서 두 가지를 해볼 거예요. 하나는 어, 일단 지금 문제에서 그 묘사하는 대로 설명한 대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비교적 뭐 간단한 형태의 미분식이 나오긴 하는데, 예, 그걸 이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식을 어, 예. 예. 자, 그럼 지금 일단 변수 지정을 좀 할게요. A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 빌려진 돈의 금액을 A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A는 이제 이자를 내면 그 돈을 갚으면 이제 줄어들고 이자가 붙으면 더 늘어나고 그러겠죠. 그다음에 R이 이제 annual payment이니까 1 년에 내는 돈을 의미해요. 1 년에 내는 돈을 얘기하고 I가 이자율 6% 죠. 네. 그러면은 계속 바뀌는 건 지금 A죠. 예, A가 바뀌니까 DADT를 어 정의를 하면 되겠어요. 그 A가 바뀌는 율, 속도는 예, 일단 인터레스트가 붙을 거고 이자가 붙을 거고요. 이자가 붙은 만큼 금액이 늘어나니까 플러스, 그죠? 그다음에 R만큼 갚으면 그만큼 줄어들 테니까 IA 마이너스 R 요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 설명을 먼저 하고 조금 적을 시간을 따로 드릴게요. 자, 그럼 이니셜 컨디션 IC라는 건 이니셜 컨디션입니다. 초기가 조건을 우리가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T가 0일 때 A는 65,000 처음에 가격이죠. 고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야 되는데 요게 그냥 적분이 바로 되진 않아요. 예. 왜냐면 IA-R이 있기 때문에 요게 상수긴 한데 예, 그래서 우리가 쪼끔 그 트릭을 쓸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그 우리가 A를 풀고 싶잖아요. A를 다른 변수를 지정을 해서 AH 플러스 C1 이라고 할 건데 예, 다른 변수예요. AH는. AH 플러스 C1 인데 요거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예, C1은 어차피 T로 미분해도 없어지죠. 그래서 어 그 AH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DHDT는 IAH 요런 모양을 어 만들게 해 주는 AH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요 뒤에 있는 R이 없어지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AH를 정의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I 곱하기 C1은 R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1은 I분의 R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적분을 바로 할 수 있죠. 예. 바로 적분이 되는 형태니까 익스포넨셜 함수로 적분이 되죠. 예, 여기까지 먼저 한 30초 정도 적어 볼게요. 예. 자, 다시 한 번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요걸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약간의 변형을 가할 거고 변형을 가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수 AH 플러스 C1 이란 것을 에 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C1이 어떤 성질을 만족하느냐. 예.
요 AH 플러스 C1을 요 A에 대입을 해서 풀었을 때, 풀었을 때 요런 형태의 식이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걸 만족하려면 C1은 I분의 R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들어갔을 때 요 R이 지워져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풀면 AH가 쉽게 적분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1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이제 이니셜 컨디션 초기값 조건에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은 초기값 조건이라는 것은 t는 0을 대입했을 때 a가 a0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C2가 이제 정해지고요. C2가 정해지고 그걸 대입하면 a의 식이 얻어집니다. a는 결국 t에 관한 함수로 얻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애뉴얼 페이먼트 매년 내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를 이제 R을 알아내라는 거죠. R. 그러면은 R의 조건은 뭐예요? 5년이 지났을 때 다 갚아야 돼요. 5년이 지났어요. 이게 T를 5를 넣었을 때 A가 제로가 되게 R의 값을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R의 표현식을 구하고 어, 5를 대입을 하고 이자율 0.06% 대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R 값이 나오죠. 여기도 조금 필기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사실 제가 계산은 따로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요것만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다 적었죠? 혹시 못 적은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매스 밸런스에 대한 걸 한번 했고, 매스 밸런스는 특성상 아무튼 그 많은 경우 미분 방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푸는 방법을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는 그 케미컬 리액션을 많은 경우에 또 다루게 될 텐데, 케미컬 리액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선형 방정식을 풀게 되죠. 리액션 스토이키오메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뭐 경험이 많을 겁니다. 하나만 좀 예를 들어서 보자면 어 뭐였죠? 네, 글루코스 퍼먼테이션 리액션이네요. 이스트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그 핵심은 어쨌든 글루코스를 받아 가지고 이스트가 성장에 사용을 하고, 그 화학식이 좀 이상한 것은 그 이스트 셀을 구성하는 화학 성분을 그냥 비율대로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프로덕트는 에탄올이죠. 에탄올로 퍼먼테이션을 하고 뭐 나머지 다른 물질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럴 경우에 요거 코에피션트 C, C가 넘어가 있네요. D, E, F 이렇게 6개의 코에피션트를 정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그 엘리먼트 밸런스를 쓰면 되죠. 엘리먼트가 지금 가능한 게 카본, 하이드로젠, 옥시전, 나이트로젠 이렇게 4가지일 거예요. 4가지니까 식이 4가지가 얻어질 수 있고, 지금 미지수는 6개잖아요. 그러니까 2개의 조건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2개의 그냥 주어진 조건이 더 추가적으로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식을 6개 세워서 6개의 미지수를 풀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식을 형태로 쓰면, 이건 굳이 뭐 이렇게 힘들게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카본 밸런스, 하이드로젠 밸런스, 옥시전, 나이트로젠 밸런스 이렇게 4개를 쓰고, 나머지 2개의 컨스트레인트도 선형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니까, 요걸 역행렬을 구해가지고 푸는데, 요 푸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른 과목들에서 아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엑셀을 써서 풀어도 되고요. 뭐 항공전산 같은 시간에서는 엑셀도 배우고 파이썬도 배웠었죠. 계산기를 써도 될 거고. 그래서 혹시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중에 한두 가지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잘 못하겠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거나, 아무튼 스스로들 한 번씩 해보세요. 해보고 뭐 나중에 한번 다시 좀 짚을 기회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가능하면 한 번씩들 다시 복습 차원에서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간단한 밸런스 이퀘이션 하나 더 마저 풀고 예제를 끝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좀 또 다른 얘기 나오니까. 솔루빌리티 관련된 문제인데요. 솔루빌리티가 어떤 B라는 약물이 80도에서의 솔루빌리티가 2.5로 주어져 있고, 4도 C에서의 솔루빌리티는 0.36, 이렇게 두 가지 온도에서의 솔루빌리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80도 C에서 세츄레이트된 100g의 약이 있고 솔루션이 있고, 그때 물의 양을 구하고, 만약에 4도 C로 낮춰줬으면 침전이 되겠죠? 프리스피테이션이 일어날 거예요. 프리스피테이션 된 약의 양을 구하라고 됐습니다. 솔루빌리티 차이로 구하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밸런스 이퀘이션을 써서 풀면 되겠어요. 자, 일단 문제를 잠깐 한번만 보시고요. 한 20초쯤 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약간 적으면서 들으세요. 좀 이따 적을 시간도 주겠지만 제가 비워놨을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 정도 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의 양은 솔루빌리티로부터 80도 C에서의 솔루빌리티로 구하면 되죠. 그래서 그 약의 양이 1000g이니까
1000g 곱하기 이 솔루빌리티의 역수 2.5분의 100을 구하면 4만 g의 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도 C에서 100g이 세츄레이션 된 상태로 녹아 있으려면 물이 최소한 4만 g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을 간단하게 세워볼 건데 토탈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부터 세워볼게요. 전체, 그러니까 물과 약을 합친 양은 F죠. 처음에 F고, 그 다음에 쿨링 후에 세츄레이션 되면 남은 양을 S라고 하고, 프리스피테이션 된 양이 나올 테니까 그게 P죠. 그래서 F는 S 더하기 P고, F는 우리가 알죠. 얼마인지. 물이 4만이고 약이 1000이니까 4만 1000이에요. 4만 1000이 S 플러스 P. 그러면 세츄레이션, 그 4도씨에서 세츄레이션 됐을 때의 조건을 또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물 B에 대한 컴포넌트 머티리얼 밸런스를 세워주면 처음 솔루션에서 1000g이 있었죠? 그러면은 그게 프리스피테이션이 일정량 될 거고, 나머지는 4도씨에서 다 녹아 있어야 되니까 4도씨에서의 솔루빌리티를 쓰면 될 것 같아요. 100g 워터당 0.36g이 녹을 수 있는데 물이 4만 g 있죠. 이 4만 g은 아까 구한 양이니까 요만큼이 4도씨에서 녹아 있을 수 있는 양이고 요만큼이 P인 거죠. 그래서 요걸 풀어보면 이제 P가 856g 나옵니다. S도 당연히 나오겠죠. 대입을 하면. 요거 한 1분 정도만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적었나요? 혹시 시간 필요하면 알려주시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개 정도의 섹션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약간 보충을 하려고 좀 추가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2.3하고 2.4가 있는데 그 2장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약간 수치적인 계산을 할 때 필요한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3학년까지 오면서 다 다른 수업들을 통해서
배웠을 개념들이고 기법들이지만 혹시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쪼끔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충하는 의미에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약간 뒤죽박죽 넣어 놨어요. 그래서 사실 약간 좀 어 체계가 없이 그냥 막 들어가 있는데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뭐 순서대로 가르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 그냥 뭐 필요한 부분만 다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요거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적용을 할 때 좀 필요할 만한 개념들을 제가 그냥 순서 없이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캘큘러스는 미적분학이죠. 예. 이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속도에 대한 개념을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반응 속도를 많이 다루는데 어 여기서는 이제 딱히 반응 속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약물의 흡수 속도 아니면 반대로 제거 속도, 몸에서 제거되는 속도 이런 식으로 다른 개념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응 속도, 화학 반응 속도를 얘기할 때의 개념과 동일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도에 대한 개념을 다룰 때는 당연히 캘큘러스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필요한 거죠. 이 자체가 미분이라는 것이 속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변화율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약을 투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많은 경우에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어 약물이 몸 안에 흡수된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이제 제거가 돼요, 시간에 따라서. 그럼 X축을 시간이라고 하고 Y축을 약물의 뭐 농도라고 할 수도 있고 양으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긴 양으로 되어 있어요. 양으로 따지면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그리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은 전부 다 제거가 되는데요. 요 내려갈 이 곡선이 내려갈 때 요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은 요 dx/dt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제거되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요런 식의 개념을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면은 요걸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클리어런스가 되는 속도가 dx 뭐 여기는 제가 아래 첨자 1을 제가 왜 이걸 넣었다 안 넣었다 했죠? 요 1하고 1이 있고 없고는 무시하세요. 그냥 같은 겁니다. 제가 특별히 이유 없이 아마 요걸 혼용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dx1 dt는 -k0라고 표현이 된다면 이거는 제로 오더 키네틱스죠. 영차식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하자면 x가 없어지는 속도는 x의 농도에 디펜던트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속도로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 적분을 한다면 t에 대한 1차식으로 얻어지게 되겠죠. 반면에 만약에 퍼스트 오더 키네틱스 1차식이라면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요걸 말로 표현하자면 x가 없어지는 속도는 x의 농도에 비례하는 겁니다. x가 2배면 2배 더 빨리 없어지는 라는 게 되겠고 요걸 적분을 하면 또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식이 나오겠죠. 0차식, 1차식, 2차식 뭐 2차식은 여기서 안 보여줬지만 다 비슷한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0차식, 1차식, 2차식처럼 어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마 생물화학공학이나 이런 과목을 배웠으면 들었을 텐데 미카엘레스 멘튼 키네틱스 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많은 경우에 생물학적인 반응 뭐 효소 반응이 대표적이지만 꼭 그렇지 않고 세포 안에서 일어나거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미카엘레스 멘튼 키네틱스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은 경우 생물학적 반응이 요 미카엘레스 멘튼 키네틱스이 보여주는 성질을 많이 보여줘요. 예. 요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DXGT는 요런 식의 의해서 디펜던트하게 되는데 요거는 X가 작을 때는 퍼스트 오더를 따르지만 X가 커지게 되면 제로 오더를 따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
x가 작을 땐 퍼스트 오더, x가 커질 땐 제로 오더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x의 농도에 따라서 그 없어지는 속도가 다르게 표현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도의 변화를 표현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복잡한 것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걸 뭐 약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아까 약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X1이라는 곳에 들어온 약물이 X2로 이동을 하고 X2로 왔던 게 X3와 X4로 이동을 하는데 X1에서 X2를 이동할 때는 제로 오더를 따르고 K0라는 함수로 X2에서 X3로 갈 때는 퍼스트 오더, X2에서 X4로 갈 때는 미칼레스 멘트 키네틱스를 따른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각각의 X1, X2, X3, X4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식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죠. dx1, 예를 들어서 dx1 dt는 마이너스 k0, dx2 dt는 k0 빼기 k1 x2 빼기 요건 세 개나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항이 세 개가 되는 거죠. dx3dt, dx4dt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앞 페이지를 다시 돌아갈 테니까 여기 약간 필기가 필요했었죠. 예, 요거를 먼저 적으시고 뒷 페이지는 제가 잠깐 보여줬지만 혹시 가능하면 혼자임으로 요 각각 x1, x2, x3, x4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서 써보세요. 제가 시간을 조금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먼저 앞부분을 필기하시고 뒷부분 한번 스스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 볼게요. 예. 본인이 쓴 거랑 한번 맞춰 보세요. 예. 다 못 썼으면 요걸 그냥 보고 쓰시고요. 들이 뭐 반응공학이나 뭐 그런 데서 다 해 봤죠, 이런 거는. 비슷한 형태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어려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약물의 농도 그래프를 봤잖아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서 약물의 양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 조금 바뀐 게 여기는 지금은 농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양이었죠. 그냥 질량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준 단위가 달라져 있어요. 예,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농도로 한번 해석을 할게요. 자, 이렇게 약물이 몸에서 제거될 때 제거되는 농도를 따라가면 요 뭐 질문이 있나요? 잠깐만요. 요 식이요? X1을 요거 말인가요? 요거요? 마지막 식 얘기죠? 요 X4의 농도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X2에서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4의 농도는 X4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X2에서 얼마나 넘어오느냐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X2를 써야죠. 요거 물어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요 X2가 줄어드는 만큼 요 항만큼 X4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식을 써야죠. 동일한 식을. 이해가죠? dx2dt 요거요? 오타가 어디 있나요? 아, 요거 곱하기네. 진짜네요. 예, 미안해요. 예, 요건 오타예요. 요 곱하기 해야죠. 요 식을 써야 돼요. 예, 질문은 해결됐죠? 네. 어, 예, 요거를 요 식으로 대체하기 바랍니다. 식이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 이렇게 농도가 이렇게 줄어들 때 요 아래에 있는 면적 부분이 결국은 뭐를 의미하느냐. 요거를 약물의 농도라고 한다면 요 약물에 노출되는 총량이 요 밑에 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약이 일으키는 부작용이나 효능, 예, 뭐, 그, 어쨌든 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요 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Area Under Curve라고 하는데요. AUC. 네. 이거는 Total Exposure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적분해서 요 양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약물의 농도 변화를 따질 때. 그래서 그것만 간단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게 잠깐만요. 이걸 제가 너무 많이 지어놨네. 필기를 좀 하기가 귀찮은데. 제가 빨리 설명하고 요거 오타 같은 거 수정해서 다시 좀 올릴게요. 여기는 필기하지 마세요. 굳이 필기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삭제를 했던 걸 안 고쳤던 것 같아요.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에어리 언더 커브는 농도 함수를 t에 대해서 적분하면 돼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야죠. 예, 작은 양은 계속해서 지금 함수의 형태를 보면 있을 테니까 실제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농도를 시간의 함수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고 요건 아까 구했죠. 퍼스트 오더 키네틱스인 경우에 퍼스트 오더 키네틱스라고 가정을 했어요. 요거를 대입을 하면
익스포넨셜 함수를 결국 적분하면 됩니다. 예, 요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익스포넨셜 함수 적분하면 앞에 계수만 분모로 빠지고, 예, 어, 뭐 t1부터 t2 또는 뭐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로하고 무한대를 대입하면, 예, 결국 k분의 cp0만 남아요. 그러니까 cp0라는 거는 처음 초기 농도죠. 예, 초기 농도고, 그다음에 k라는 것은 속도 상수예요. 퍼스트 오더 키네틱스에서 속도 상수. 그러니까 그 초기 농도를 속도 상수로 나눈 값이 어, AUC 값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투여를 많이 해주거나 AUC를 늘리고 싶으면 처음에 투여를 많이 해주거나 K 값이 작거나, K가 작다는 것은 천천히 빠져나간다는 소리니까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UC는 결국 두 가지 파라미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두 가지. 뭐 인피니티 이건 같은 건데 잠깐만요. 굳이 필요 없으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앞장이랑. 어, 시간이 약간 애매한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 뒷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 내용이라서 42분인데 제가 요 강의록을 다시 한번 클래스룸에 올릴 테니까 그 뒷부분만 교체해서 그 필기한 거 부분을 추가할 테니까 교체하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문 혹시 있을까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예, 없으면 종료하셔도 돼요. 수고했습니다.